전주시가 전주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에코시티 측과 전주대대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에서 폐기물 처리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서 지하수도 오염된 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5천만 원이나 하는 예술 승강장을 만들면서도 승강장에 140만 원짜리 방한 텐트를 설치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으로 청사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공사 출범에 이어 새만금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대대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대대를 이전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1,460억 원을 변상해야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된 동의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주민대책위원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전주시가 12월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된다며 의회 동의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합의각서 시한 연장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합의각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전주시가 의회 동의를 밀어붙인 데는 에코시티와의 관계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가 항공대 이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추가 비용을 전주대대가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주대대 이전이 지연되면 에코시티 측에 변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가지 않고 별개로 가게 되면 1,460억을 저희들이 이제 고스란히 변상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더 큰 문제는 2014년부터 전주시와 에코시티가 이런 내용에 합의했지만 전주시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전주대대 이전에 목을 맨 것이 결국 에코시티와의 금전관계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체한테 소송이 걸릴 수가 있다. 제 근거가 아까 1,460억이라는 돈. 그게 큰 것이지 지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 이전 안 되면 자, 신규 절차를 건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밟으면 되는 거예요. 전주시가 에코시티 측에 1,000억 원이 넘는 지급 의무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의회나 관련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주대대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비료 공장의 지하수 오염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폐수와 폐기물 처리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지하수도 오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입니다. 천공기가 땅속 깊이 구멍을 뚫어갑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을 위해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을 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몰래 처리한 비밀 폐수 처리 시설이 발견된 데다 인근 마당에서는 수백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폐기물이 나오자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은 5곳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폐기물 매립지를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바로 유입이 됐거든요.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립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지하수 오염 여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주민들은 그동안 비료 공장의 폐수 불법 유출로 인근 저수지와 지하수가 오염돼 집단 암이 발생했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 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도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는 지목하고 있어요. 지하수 수질 측정 조사에서 오염 여부가 확인이 되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학조사에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비료 공장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이 드러나자 어제 폐기물법 위반 혐의로 전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비료 공장 측의 폐기물 불법 매립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지하수 오염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늘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고창, 부안, 정읍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는 내륙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진 아침.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온몸이 오들오들 떨립니다. 목도리와 코트로 중무장을 했지만 이마저도 칼바람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추워요. 그리고 손이 시릴 정도로 추워요. 장갑을 끼고 나왔어요. 너무 추워서. 감기도 바람도 너무 차고 얼굴이 얼 것 같은데 패딩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 절기상 대설인 오늘 고창, 부안, 정읍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창 2cm, 부안 줄포에는 2.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군산과 김제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파도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7도, 임실 영하 8도, 무주 영하 10도 등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전주와 익산 영하 1도, 군산 영하 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고창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낮에는 6도 안팎으로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무주 적상산에 많은 눈이 내려 적상산 진입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늘 새벽 적상산에 5cm가량의 눈이 내려 적상산 머루와인 동굴 입구에서 안국사 진입 도로까지 7.5km를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버스 기다리는 시민들에겐 바람 가림막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전주시가 하나에 5천만 원이나 하는 예술 승강장을 만들면서 정작 승강장에 140만 원짜리 방안 텐트를 설치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기린로에 설치된 이른바 예술 승강장입니다. 사방을 철제 소재로 둘러싸 비바람은 물론 미세먼지 차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 곳에 5천만 원, 내년에 8곳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주 모래내 시장의 이 승강장에는 비닐로 된 방안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안전하진 않지만 찬바람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한 곳에 150만 원, 올 겨울에 44곳밖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해도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럼요. 많이 되죠. 시골 양반들 떨고 있는데. 여기서 300m가량 떨어진 버스 승강장. 앞이 뚫려 있어 한겨울 칼바람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 버스 승강장 800여 곳의 96%는 이처럼 방안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오래 기다리면 춥죠. 이런 데 막아주면 좋지. 노인들이 더 좋지. 전주시가 예술 승강장 1개를 설치할 예산이면 40여 곳의 버스 승강장에 방안 텐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술보다는 추위와 더위를 막는 승강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술 승강장보다는 시민들에게 승강장이 필요한 방안이나 미세먼지 저감을 필요로 하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게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승강장에 과다 투입된 예산은 없는지 그 실태를 꼼꼼하게 살펴서 더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효과가 돌아가도록 보완 작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검찰이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친형인 최 전 교육감이 8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차명 휴대전화와 계좌, 건강보험 명의 등을 제공해 주민등록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핵심 혐의로 검토됐던 범인 도피 교사는 입증이 어려워 영장 청구 사유에서 제외했다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도지사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세계 잼버리 유치 등 홍보 동영상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
40만 톤가량을 도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송 지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일상적인 명절 인사였을 뿐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있는 청사를 새만금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한 데 이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현지로 이전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화물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이른 아침 세종시에서 출발한 차량입니다. 5년 전인 지난 2013년 세종시에 개청한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새 청사는 지난 9월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가 자리 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업단지 홍보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새만금 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의 반대 등으로 계속 미뤄졌고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으로 이전하면 주요 기반시설 조기 구축과 공공주도 매립 등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기대됩니다. 또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이전으로 새만금 사업은 더 신속하게, 더 일관되게, 더 현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도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중순쯤 청사 이전 기념식을 갖고 새만금 청사 시대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해 정부 예산안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 관련 예산 규모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안에 담긴 전북 예산이 6조 5천억 원 정도인데 국회 수정안에 3, 4천억 원가량 더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안에 담기지 않거나 적게 반영된 새만금 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새만금 임대산업용지 조성비, 김제용지 축사 매입비 등의 반영과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비어있는 자치단체 건물을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의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낮춰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의 계약을 통한 임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마을의 작은 교량과 농로, 그리고 하천 취입보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조사 결과 재해 위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과 함께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원광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박맹수 원불교학과 교수가 선임돼 오는 23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박 교수는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제2캠퍼스 조성과 통일교육체계 구축,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 교수는 원불교 사상 연구원장과 한국근대사학 회장, 동북아 역사재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 인근 상인들이 리조트의 시설 투자와 무주군의 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와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리조트에서 시설 투자를 외면하고 인근 하천을 오염시켜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며 리조트 측에 상생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관광객 감소 상황이 심각한데도 무주군이 손을 놓고 있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남원시 덕과면 한 주택에서 남편 86살 A씨와 아내 79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에 눈에 띄는 외상이나 주택 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한 만큼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